자, 이제 입체도형의 부피라고 되어 있는데 부피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부터 어디 구간까지, 이게 이제 가로로 높낮이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좌우 x 범위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특정한 지점의 단면적, 단면 넓이를 계속 쌓아가면 되는 거야 라는 개념으로 부피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단면이 밑면과 뭐 평행한 경우, 뭐 아니면 뭐 단면이 수직인 경우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거 구분하지 마시고 문제 유형은. 근데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나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는 문제는 대부분 유형 11, 단면이 x축과 수직으로 서 있는 그거가 거의 90% 이상 다 그 문제니까 집중을 거기다 조금 더 해주면 되고, 일단 1206번을 한번 해볼게. 자,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는데, 그러니까 그릇이 있다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릇을 대충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릇에 물을 채울 건데 물의 깊이가 x일 때, 즉 요렇게 물이 담겨져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물의 깊이가 되는 거니까, 이 물의 높이가 x일 때 그때의 수면 넓이가 ln x 더하기 1입니다. 이때 물의 깊이가 5가 될 때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러면 단면 넓이가 요만큼 된다고 얘기해 줬으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차 올라가니까 x가 0인 것부터 결국 5일 때까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단면 넓이를 적분해 가면 그게 물의 부피가 된다. 됐어요? 이제 그 상태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거 아까 공식 외웠던 거니까 한번 해볼게. 요거 속지 말자 x, 이렇게 해주면 끝. 다시 요거 곱하기 요거 빼기 그냥 x, 이렇게. 자, 그러면 6 ln 6 빼기 5, 0 집어는 얘 때문에 죽어버리고 얘도 죽어버리니까 그냥 6 ln 6 빼기 5로 끝. 아무것도 없고. 자, 그러면 단면이 수직으로 되어 있다는 그 얘기에 대한 문제를 하나 보여줄게요. 1210번. 자, 내가 축을, xy 축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이게 축이 기울어졌다가 아니라 그 바닥에 x축, y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내가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 약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인가, 그냥? 이게 실제로 90도 맞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x축이 되는 거고 이게 y축. 기하를 해본 사람이면 이미 다 그림 이렇게 그렸겠네. x축, 뭐 y축, x축, y축 높이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축이 기울어져 보이는 거 했었을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y는 4-x제곱 그랬습니다. y는 루트 4-x제곱. 자, 이거 너무 겁먹지 말고 식이 이상하다 했는데 요 식은 그냥 아예 기억을 해. 요런 꼴이 무슨 꼴이냐면 요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는 이 원의 일부분. 근데 결국은 y가 루트 4-x라는 건 y 값이 플러스란 뜻이니까 그 원이 x축, y축이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진 것 중에서 여기 이 부분 y 값이 양수인 쪽만 쓴 게 얘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이 여기서부터 반지름 2짜리 원이 이렇게 그려진 상황인 거예요. 위에서 쳐다보면. 이해됐지? 음수 쪽까지 그리면 여기 다 그려야 돼.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의 그림이 있는 거고, 이때 이 P점이 하나 있어. 그럼 여기 P점에 X좌표가 여기 X야. 그럼 Y좌표는 어떻게 표시되겠어? 이렇게 표시되겠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문제가 뭘 말하냐면 그때 요 길이 PH라고 돼 있는 요 길이를 그 밑변으로 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그려져 있다. 요게 이제 한 변 길이가 되고 수직으로 세워져서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그려진 상태야. 여기라면 이렇게 큰 직각 이등변의 삼각형이 생겨. 그러면 이 단면들이 쭉 따라오면서 약간 작아지겠지 계속.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삼각형이 없어지겠지만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으로 단면이 생긴 채로 줄어들면서 입체가 생기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직각 삼각형이 만드는 부피를 구해봐. 근데 그게 따지면 뭐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 요 x인 지점에서의 단면 넓이, 그러니까 요 넓이, 요게 s, x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꼴이 아니야. 그럼 결국은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단면 넓이를 접근하게 되면 이 값이 부피가 되는 거죠. 잘못했나? 4x 2 8. 아 8이지 또 주식이. 3분의 20, 3분의 16. 4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분의 8이 이 도형이 만드는 입체. 사실 그리기 좀 힘들어. 근데 그냥 상상을 해봐. 저렇게 큰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다가 이쪽으로 쭉 타고 오면서 점점 작아져서 제로가 될 때까지 이렇게 생긴 입체입니다. 그림은 나도 못 그려요. 그게 이제 입체 도형의 부피의 얘기. 하나 더 해보면 1211번. y는 2 루트 사인 x. 요거 하고 0부터 파이까지요. 자, 요때 요게 x축의 그 수직인 평면 잘랐을 때 정삼각형 모양이래. 그럼 요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잘은 모르지만 이 최대가 이 값이 2가 되는 거죠. 0부터 파이까지 봤을 때 사인 제로가 제로인 거고 사인 파이가 또 제로인 건데, 그럼 이제 루트 씌웠지만 곡선일 거니까 최대 높이는 2가 되고요. 2분의 8일 때 이렇게 사인 비슷하게 그림이 이렇게 되실 거예요. 곡선이니까. 이랬을 때 여기 잘라서 여기서 정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단면 넓이는 임의의 x 지점. 요까지 한 다음에 대칭이면 2분의 파이까지 해서 2배 해도 되고. 근데 요 임의의 x 지점에서 요 길이가 요만큼이라고요. 2 사인 루트 사인 x.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요만큼 되는 정삼각형. 따라서 단면 넓이 s, x는 4분의 루트 3 요거 제곱 이렇게 되는 바람에 루트 3 사인 x가 어떤 특정한 부분의 단면의 넓이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는 0부터 파이까지 얘를 그냥 적분해 가면 되는 거니까.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적분하면 2가 되는 건 아까 배웠죠? 그러면 2 루트 3 이만큼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뭐 부피 구하는 자체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하나만 더 시험에 났던 걸 소개해 주자면 1214번. 교과서에 있는 그림
테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로 수업 나가는 학교는 잘 출제해요. 근데 내신 시험에 기말고사 때 날 부분인 거죠. 자, 1214번은 그 밑면의 중심이 5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이면서 높이가 4인. 그러면 원 기둥이가 있는데 여기 밑면 반지름이 2고 높이가 4니까 이 전체 지름으로는 4니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원기둥을 갖다가 이렇게 그 몇 도야? 60도 각도로 칼로 이렇게 싹 오려냈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입체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지름을 잘라가지고 하나를 60도 각도로 잘라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약간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잘라져. 이때의 작은 쪽, 잘라진 부분, 엄지손가락 그 골무처럼 생긴 거, 여기에 부피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생각해 보면 이쪽에서부터 이쪽하고 이쪽에서부터 이쪽은 대칭이니까 여기를 0이라고 잡고 반지름이 2니까 여기 2라고 잡으면 0부터 2까지 접근한 놈을 2배 한 걸로 생각해서 양쪽이 똑같으니까 잡아주면 되고, 그러면 요 잘라진 단면 넓이를 보여야 되는데 이쪽에다 보고 할게요. 이쪽에다 보면 모습이 더 보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세로로 수직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60도 각도로 잘라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됐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는 원, 밑면, 단면이 그렇게 된 건데 이쪽만 생각하면 이렇게 잡아서 x축, y축으로 잡으면 이제 플러스 쪽이니까 y 값은 루트 4-x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요게 빨간 게 여기 있지만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리기 나빠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임의 x 지점에서의 이 길이가 요만큼 되는 거죠. 루트 4-x제곱. 그럼 이 단면은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길이만 찾으면 되는데 요 길이는 요거 루트 3배죠. 1대 루트 3대 2니까 루트 3의 루트 4-x제곱이 높이 부분이에요. 그럼 이 단면적을 SX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에가 루트 4-x제곱이고 높이가 루트 3의 루트 4-x제곱이 써지니까 루트는 그렇게 고민할 게 없어요. 제곱해서. 그러면 2분의 루트 3의 4-x제곱, 이게 바로 특정 부분의 단면 넓이인 거고, 그럼 나는 0부터 2까지 접근하되 2배를 할 거야. 저쪽 반대편으로도 누구를 2분의 루트 3의 4-x제곱 이렇게 된 거가 부피가 되겠죠. 루트 3의 4x 빼기 3분의 1 x 세제곱에 2 루트 3의 아까 8-3분의 1이었으니까 8-3분의 8 3분의 16 3분의 16 루트 3이 부피가 되겠지. 어렵나요? 자, 먼저 그러면 이제 부피까지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니까 단면 넓이만 일단 해.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할 거야. 여기까지만 잊지 않고 보면 다른 문제들 다 단면이 정사각형 모양이야, 정삼각형 모양이야, 뭐 정사각형 모양이야 이렇게 다 정해주니까요.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45도로 자르면 이 길이 똑같으니까 더 계산이 편하고요. 똑같아요. 근데 제곱되는 바람에 루트 접근하는 일은 없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자, 이제 부피 얘기는 이 정도. 자, 이제 이번에는 그 직선 위에서 뭐 움직인 거리, 이제 속도 거리 문제야. 근데 미적분에서는 추가가 되죠. 우리가 수투에서는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것만 배웠잖아. 근데 이제 이 미적분에서는 평면 운동, 혹시 과학 시간에 평면 운동 따로 배운 사람?
2학년 때 물리학 배웠어? 배웠어? 물리학? 평면운동 배웠어 안 배웠어? 평면운동이 뭔지 몰라? 아 이게 있는데 네가 저기 공 던지기 하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 하잖아. 수직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 말고 이렇게 움직이는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거 해석할 때 X 방향과 Y 방향으로 쪼개가지고 이 방향으로 원래 나가는 건데 접선 방향이지 물론 그 운동들이 쭉 이어져서 뭐 포물선 운동 같으면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이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이 중력화 속도 때문에 속도가 변하고 그런 거 배웠잖아. 그래 좋아 그냥 얘기할게. 그 정도는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게 수투처럼 수직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에 대한 속도거리 문제. 근데 하나 추가된 건 평면 운동. 즉 X방향 속도와 Y방향 속도가 있어서 그걸 합쳤을 때 실제 그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의 속도를 나타내는 그게 평면 운동. 평면 운동은 X방향, Y방향이 있으니까 되게 매개 변수로 표시되는 X방향의 속도와 Y방향의 속도가 따로 주어지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그럼 요거 X방향에 이거 접근하고 이거 접근하면 X방향에 대한 Y방향에 대한 게 나오니까 평면상에서의 위치가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지. 좌표를 X좌표, Y좌표 잡으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 1215번. 이건 이제 수투에서 그대로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입니다. 이 말은 그냥 요 선 하나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에요. 그런 얘기야 그냥. 그렇게 됐을 때 t에서의 속도가 2의 t제곱 빼기 2다. 그럼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시오. 자,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 그러면 수투에서 배웠어. 속도식을 그냥 적분하면 뭐가 생기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 절대값을 적분하면 이동 거리. 그럼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음인지 양인지를 구분해서 양인 쪽으로 다 바꿔줘야 되죠. 그럼 얘는 2의 t제곱 빼기 2니까 t가 1일 때가 얼마예요? 0이지. 1보다 크면 양수. 1보다 작은 양수면 음이 되겠지. 그러면 0부터 3초까지지만 0부터 1초까지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2의 t제곱 더하기 2 이거를 적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양의 값을 갖는 자리니까 그냥 적분하면 되겠고, 그죠? 원점 출발이니까 처음에 0인점에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더해질 건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만약에 3인 자리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여기 3이 들어가야죠. 맞아? 원점 출발이라 더해질 건 없다. 자, 그렇게 돼서 그냥 적분하시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2의 t제곱 더하기 2의 t 2의 t제곱 마이너스 2t 그래서 1부터 3까지. 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0. 여기는 3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빼기 3, 2에서 1 집어넣으면 2 빼기 2가 되는 거. 여긴 죽어버렸고요. 여기도 죽어버렸죠.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2 플러스 1 요만큼이 0초부터 3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 그럼 아까 이제 왜 곡선의 길이 구하는 게 좀 이해되니? 이 곡선이잖아. 그럼 곡선 따라서 만약에 계속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라면 곡선 따라서 움직인 이 이동 거리가 이 곡선의 길이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다. 맞죠? 생각해봐. 양의 함수값이야? 근데 이동 거리가 이만큼이래? 그럼 이 곡선의 길이가 이만큼까지 해. 0부터 3초까지 곡선의 길이가 이만큼이 된다는 얘기랑 개념상으로 같아서. 자, 그러면 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건 너무 간단하고 평면 운동을 조금 해석을 해볼게요. 평면 운동은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 평면 위에서 움직인 거리 이
평면이란 말이 들어가면 x 방향과 y 방향을 꼭 생각을 해줘야 돼. x 평면에서 움직인 거리.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위치가 x 좌표가 어떻게 되고 y 좌표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따로 알려줘야 돼. 시간당. 그래서 여기에 시간에 대한 식을 ft라고 하고 여기를 gt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때 평면 위에서 움직인 거리는 거기 보면 알겠지만 s라고 거기 그대로 쓸게요. s라는 건 a부터 b까지야. a부터 b까지 루트 이거 속도를 제곱한 거 x방향 속도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요거 미분된 상태 y방향 속도를 제곱한 거와 여기에 제곱한 거 요 놈을 적분하면 된다. 자, 다시 한번 의미 살려보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어. 그럼 요 특정한 지점 어디 t, x좌표가 t인 데서 이 방향에 속도가 있을 거라고 속도. 근데 평면 운동이다 보니까 이 속도를 x방향 속도와 y방향 속도로 나누어서 x방향 속도가 있고 y방향 속도가 주어지면 실제 이 속도는 루트 x방향 속도 제곱 플러스 y방향 속도의 제곱을 루트 씌운 거죠. 이게 바로 그 지점에서의 어떤 특정 방향으로의 속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요거를 적분해줘야 이동거리가 생기니까 움직임 거리 표현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식이 거기 책에는 뭐 dx, dt, dft 이렇게 돼 있고 gt 이거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이만큼이 그냥 vx가 되는 거고 이만큼이 vy인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 내가 xy를 썼어요. 이거를 미분한 놈이 들어있다고 좀 생각하고 쓴 거야 책에서. 그 식이 이해되면 돼. 자, 개념은 뭐 정해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평면 위에서 움직인 거리하면 x방향 속도 제곱 더하기 y방향 속도 제곱의 루트를 씌워. 그러면 이 이제 평면에서 어느 방향으로의 속도가 생기니까 그 속도를 적분하면 돼. 속도를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생기니까요. 자, 그래서 식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1219번. x 좌표가 sin t 플러스 2로 표시가 되고 2 코사인 t. 그 다음에 y 좌표가 코사인 t 마이너스 2 사인 t 이렇게 표시되는 운동이 있다. 이때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고 그러면 코사인 t 마이너스 2 사인 t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요거를 t로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죠. 속도는 마이너스 사인 t 빼기 2 코사인 t 요만큼이 y방향의 속도야.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가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 루트 x방향 속도의 제곱 코사인 t 마이너스 2 사인 t 속도의 제곱 플러스 y방향 속도 마이너스 사인 t 빼기 2 코사인 t 요거의 제곱을 적분하면 돼.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써지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한 식 절대 안 주니까 그럼 고민하지 말고 루트 있는 문제 전부 다 바깥으로 나오게 줘. 요거 코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 더한 게 1. 4 사인 제곱 t와 4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한 게 1. 여기가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여기가 플러스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죽어버리죠. 그러면 5 이렇게 되버렸죠.
그래? 1 더하기 4에다가 2ab는 죽어버리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t에 이건 뭐 그래서 0초부터 2초 사이에 2루트 5만큼 움직였다. 그게 곡선의 거리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매개 변수로 돼 있는 놈에 대한 건 이미 얘기가 됐는데 이제 곡선의 길이를 두 가지로 할 거야. 하나는 곡선의 길이, 한 종류는 매개 변수꼴. 그러니까 x는 ft, y는 gt. 이런 꼴에 대해서 아까처럼 x방향 속도, y방향 속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미분의 거를 제곱하는 꼴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y는 fx 꼴. 그러면 얘 같으면 그 속도식 자체가 f'(t를) 제곱한 거 플러스 g'(t를) 제곱한 거, 즉 x 미분한 거 제곱 더하기 y 미분한 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fx 꼴이라면 어떻게 써지는 거냐면 이 내용이 x를 미분한 건 1이죠. y를 미분한 건 요게 y를 미분한 거죠. 요게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y는 fx 꼴이라면 얘는 x하고 y가 따로따로 매개변수 돼 있으면 x 미분한 거의 제곱 더하기 y 미분한 거의 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고, y는 fx 꼴이라면 루트하고 x 미분한 게 얼마예요? 1이죠. 물론 제곱이에요. x 미분한 게 1의 제곱이고 y가 fx니까 fx 미분한 게 y 미분한 거야. 얘 제곱. 이렇게 써질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요거를 한 종류씩 한번 살짝 해보면 1223번으로 보자면 매개변수로 2분의 1에 1 더하기 t 더하기 t분의 1, 요게 이제 x쪽이고 y쪽으로는 ln(t) 이렇게 되어 있는데 t가 1부터 2까지 갔을 때 이 곡선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건 시간에 대한 매개변수 t니까, t에 대한 매개변수니까 dx, dt 이거 하고 dy, dt를 먼저 빼서 속도의 개념으로 식을 먼저 만들어야죠. 그럼 요거 미분하면 2분의 1에 1 더하기 t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이제 dx, dt. dy, dt는 t분의 1 요게 바로 dy, dt. 자, 따라서 1부터 2까지 뭐를 적분할 거냐면 루트 한 다음에 요거 제곱 4분의 1에 1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t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t 요게 바로 곡선의 길이. 근데 요거는 요거 아까 말했지 루트 적분하는 거 없는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루트 요거 보면은 4분의 1로 묶으면 1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4 잠깐만 4 이걸 4분의 1로 묶으니까 t제곱분의 4 그러면 이게 a제곱 마이너스 2ab분의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 2가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t제곱분의 4가 되면 요 놈이 플러스 요렇게 바뀌면서 결국은 4분의 1에 1 플러스 t제곱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 완전 제곱식꼴로. 그래서 요거 4분의 1로 묶고 정리하면 결국은 1 더하기 t제곱분의 1의 제곱으로 되어서 얘가 2분의 1 바깥으로 나가고 1부터 2까지 1 더하기 t제곱분의 1 dt 요거만 적분을 해주면 이제 곡선
곡선의 길이가 생겨나는 관계인 거죠. 자, 요건 t, 요건 마이너스 t분의 1 적분되는 거 거꾸로 보면 알 수 있겠죠. t 마이너스 t분의 1 요거 이제 계산하면 곡선의 길이가 생겨나는 과정이에요. 요 t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그냥 생각하라고. t의 마이너스 2제곱. 자, 이러면 이게 매개 변수 상태로 되어 있는 그 모습에서의 곡선의 길이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25번이나 1224번 얘네들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fx꼴의 함수. 그래서 가로 2번 문제를 하나 해보면 1225번으로 할까요? 1225번 보면 y는 2분의 1 x의 제곱 빼기 4분의 1 lnx라고 하는 곡선 x 1부터 2까지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y는 fx꼴이니까 곡선의 길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구간은 1부터 2까지 움직이는 거야. 루트 x를 미분한 건 1의 제곱 플러스 요거 미분한 거의 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y 프라임을 먼저 구해보면 x 마이너스 4x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dx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1부터 2까지 루트에 요게 1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의 플러스 16 x제곱분의 1이 되어서 잠깐만 2분의 1 어디 갔어 이거? 이거 미분한 게 x 마이너스 4x분의 1이지. 그러면 2의 1이니까 2분의 1이네요. 요게 a 마이너스 b의 제곱꼴이니까 요게 1이 더해지면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서 더하기 꼴의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즉 x 더하기 4x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그냥 이거 접근한 거랑 똑같아요. x 더하기 4x분의 1 그러면 이제 x 2분의 x제곱 4분의 1에 x분의 1을 끊으면 lx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 집어넣으면 2분의 1 2제곱에 플러스 4분의 1 빼기 1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제로 이렇게 그래서 곡선 길이도 별거 없고 미분한 것들 각 방향으로의 x방향, y방향에 해당되는 미분값, 속도들을 제곱해서 더한 거에 루트 씌운 거. 그게 실제 속도죠. 그거를 적분하면 된다. 곡선의 길이도 마찬가지. 자, 여기에 이제 곡선 길이 문제. 자, 이제 그 유형 15 별표 하나 쳐두시고 유형 15가 이제 학교 시험에 역시 이제 아까 그 급수 활용 문제를 이렇게 잘 내니까 조금 이제 요거는 실제로는 학교에서는 그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를 갖다 내기 때문에 내용은 뭐 같은 거고요. 한번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줄게. 자, 1227번을 한번 할게요. 1227번 문제를 한번 잘 읽어봐봐요. 지금 아까처럼 여기 y는 x제곱 그림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을 찍어놨어요. 자, 그래놓고 나서 요 구간을 n등분한 점을 각각 A1, A1 한다. 그럼 아까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쪼개졌을 때 상황이야. 여기가 A1, A2, A3 해서 AN-1 여기가 AN-2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자른 등분을 잘라놓고 나서 AK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다시요. 점 AK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 그러면 아까 그 말이지 뭐. 여기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곡선과 만나는 점. 요 점. 요 점을 BK라 하자.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AK인 자리가 있으면 여기서 Y축과 평행의 선을 그어서 만나는 이 점을 좌표를 BK라고 하자. 자, 이렇게 됐을 때 리미트 뜻을 잘 보는 거 벌써 보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n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BK 이 길이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길이를 한번 표시를 해볼 건데 여기가 AK일 때 여기가 점 BK면 요 길이는 x 대신에 AK 들어갔을 때 함수값의 제곱만큼이 AK의 제곱만큼이 길이죠. AK에 해당되는 길이의 제곱.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식을 한번 써보면 n분의 1은 여기 0부터 1까지를 n등분한 것 중에 하나 가로 길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세로 길이, 함수값. 그러니까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어떤 함수를? x제곱이라는 함수를 적분한 결과랑 같겠죠. 이게 세로 길이, 이게 가로 길이, 이게 세로 길이니까. 자, 끝. 3분의 1. 그러니까 이 리미트 있고 시그마 들어있는 걸 보는 순간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잘 보세요. 그 세로 길이가 함수값이야. 이거의 함수값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 함수의 세로 길이를 적분해 나가는 꼴에 해당되니까 0부터 1까지 얘 적분하면 돼 라고 읽을 수 있다. 자, 조금 더 도형을 좀 활용하는 문제로 가볼게. 1229번이요. 별표 3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이런 이제 부채꼴 모양의 도형이 있어요. 반지름이 2입니다. 자, 그래놓고 나서 호 AB의 길이를 n등분했대. 여기가 A가 여기고 B가 여기야. 그럼 호의 길이를 n등분했으니까 이렇게 잘라지겠죠. 이렇게 잘라지겠죠. 그 점들을 각각 뭐 P1, P라고 했대. 그냥 좀 무시해.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그 수선의 발을 내린 거야. 그럼 여기가 P의 n-1이 되는 거고 여기가 P의 n이 되는 위치일 텐데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본 거예요. 이렇게. 그때의 그 해당되는 점을 Q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Q1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선을 내려 그린 건 Q2가 되는 거죠. 여기서 수선을 내려 그린 건 Q3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럼 여기서 수선을 내려 그린 건 Q의 n-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의 시그마 k는 1부터 n-1 까지 pk랑 qk 요거를 적분한 n-1까지 먼저 n-1까지 적분한 요 놈을 이제 말해준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써볼게요. PK, QK가 세로 길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이제 여기가 지금 몇 도야? 90도. 2분의 파이죠? 그럼 호를 n등분 했으면 요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요 각도
n등분 되고 있는 거죠? n등분 돼. 그러면 여기가 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파이를 n등분을 했으니까 각 하나의 크기가 2n분의 파이꼴인 거죠. 2n분의 파이꼴인 거죠. 그러면 P1, Q1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이 P1, Q1의 길이는 아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도 나와 있고 이 길이 주면 이 길이는 요거 사인 예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P1, Q1에 해당되는 길이가 2 곱하기 사인 2n분의 파이 이렇게 돼요. 그럼 P2, Q2를 쓸 때는 내가 일부러 쓰는 거야. 난 안 쓰고 바로 그냥 식을 쓰려고 했는데 헷갈릴까봐. P2, Q2의 길이는 요각에 대한 사인 값이니까 여기가 이게 n분의 1이고 요 두 개니까 n분의 2가 돼서 여기는 2분의 파이에다가 n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알아보겠으면 2분의 파이에 n분의 1이 된 거고 P2, Q2는 이 사인의 각도가 2분의 파이에 n분의 2만큼 되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Pn-1, Qn-1의 길이는 이 사인의 2분의 파이에 n분의 n-1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이것들을 지금 합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의 점 PK, QK에서는 이거에 중요한 거니까 PK, QK는 2 사인 2분의 파이에 n분의 k 이렇게 된 거죠. 거기까지 이해되나요? 글씨 보이니 수영아? 잘 안 보이니? 오케이. 자 이제 쓸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의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pk, qk 길이가 2 사인 2분의 파이의 n분의 k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써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정적분으로 고치는 일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기분을 되살려봐. 여기서 요만큼을 만약에 x로 잡으면 여기가 1이 되니까 여기도 1이 된 게 그냥 자체 역할을 하면 되고 여기를 갖다가 n분의 하고 요게 분자로 올라갈 때 파이분의 2분의 파이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알아보기 그렇다면 그냥 해도 되는데 n분의 2분의 파이 k 이렇게 써 있는 것도 같다고. 왜냐면 이걸 읽으려고. 그래서 나 같으면 요만큼을 통째로 이제 x로 잡고 싶으니까 요 k 앞에 있는 숫자가 2분의 파이라고 하면 여기도 n분의 2분의 파이가 들어가야 구간의 폭이 맞는 거죠. 대신 뒷수습해 주니까 파이분의 2가 들어가야 뒷수습이 되지. 자 이제는 고쳐볼게요. 파이분의 2에다가 x를 2n분의 파이 k 그러니까 n분의 2분의 파이 k로 잡은 거야. 그리고 이제 n분의 2분의 파이가 dx 역할을 할 거고 0 플러스로 생각해보면 구간의 아래 끝은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위 끝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걸로 바뀌죠. 그래서 파이분의 2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 사인 하고 이놈 통째로 x 아까 여기 잡은 이만큼이 dx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적분이에요. 자 그래서 는 파이분의 4 그 다음에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에 0부터 2분의 k까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파이분의 4에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0이고요. 빼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서 플러스 1이 되니까 파이분의 4가 요만큼의 값인 거죠. 파이분의 4.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요 내용을 이용해서 요거를 요렇게 고치는 게 들어있는 내용이라 별표를 치고 학교 시험에 날 때 틀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역함수 얘기인데, 우리 역함수 얘기는 지난번에 수투할 때 봤지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요거의 대칭이 역함수니까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y는 x하고 원래 곡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우배해주는 문제가 있었고, 만약에 둘러싸여 있지 않은 도형은 a부터 b까지 어떤 함수 적분한 거 플러스 구간이 fa부터 fb까지 그 역함수 적분한 거 더한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문제 있었지. 그럼 얘는 위에 것끼리 곱한 bfb에서 아래 것끼리 곱한 afa,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넓이 뺀 걸로 생각했던 그 내용 두 종류가 있다. 이게 여기서 똑같다. 함수만 바꿔서. 자, 그럼 한 문제 해보겠습니다. 1230번. 함수 fx가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얘의 역함수가 gx라고 했을 때 0부터 1까지 fx dx 더하기 2분의 3부터 2 더하기 2분의 1까지 역함수. 그럼 뭐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냐면 x가 0일 때 얘가 f0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x에 0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f0 함수값 맞아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2 더하기 2분의 1이 함수값 맞죠.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넓이는 위에 것끼리 곱한 2 더하기 2분의 1에서 아래 것끼리 곱한 0. 이건 그냥 직사각형 그대로네.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1이 내가 원하는 역함수 관련한 문제의 내용이 된다. 자,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1232번 하나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 1232번 하나 풀고 안 되면 거기까지는 내가 풀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거에 대한 숙제는 따로 검사를 하겠다는 말은 안 할 테니 복습은 해오시기 바래.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처음 부분 수열의 극한부터 바로 시작을 하니까요. 그럼 수트까지 와요? 수투 가보세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 나가는 거 학교 조사가 되면 교과서 문제를 병행을 시킬 테니까 일단 3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수투로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미적분 수업을 해주는 학교도 있어요. 네? 네, 저희. 교과서 종류는 알려주고. 대작하고 함수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뭘 망설여, 빨리 해마. 너는 기하 교과서도 기하는 교과서 안 할 것 같은데 전혀? 2학년 때 했잖아. 니네 기하 안 했어? 2학년 때? 중화 안 했니? 확통했니? 2학년 때 그냥 수완수투만 했나? 그래도 그럼 교과서 하겠네. 교과서 있으면 그것도 알려줘. 교과서 없을 수도 있어. 얘네가 알려줘야 그거. x, 2x 어떻게 생긴지 아는 사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은 그림이 요 그림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의 역함수 꼴은 y는 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써 있을 거다. 이제 gx 쪽이죠. 그랬을 때 0부터 2까지 gx dx 요거 보았어요. 자, 근데 이 그림이 1부터 2까지라고만 딱 잘라준 거예요. 그리고 대칭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1,2가 되니까 여기가 2,2여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역함수를 여기 2가 되는 거죠. 역함수를 0부터 2까지 접근했다는 건 이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이 대칭 이동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요 직사각형 넓이에서 요 그래프 아래쪽에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직사각형 넓이는 2가 되고 거기에서 0부터 1까지 요 함수를 접근하게 되면 바로 요 부분 또는 요 부분이죠. 그럼 이걸 하려면 뭐 해야 되고? 부분 접분을 실제로 해야 되고. 이만큼이 넓이가